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. 손익계산서는 너무 많이 보셔서 사실 잘 아실 거예요.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, 손익계산서는 흐름이 더 중요해요.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, 매출 성장률, 그 다음에 영업이익. 사실 매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,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매출이 급성장하면 참 좋죠. 근데 그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돼야지, 한 해 올라갔다 한 해 내려갔다, 한 해 올라갔다 한 해 내려갔다, 이런 손익계산서는 사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.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가장 좋죠. 대표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래프의 모양, 이게 중요하고요. 추이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비율이에요. 특히 판매관리비 비율 같은 경우도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. 판매관리비는 매출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좀 늘어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부분을 어떻게 예상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. 외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외주로 해서 단기적으로 투입된 자본을 좀 줄이고, 그 대신 외부에다가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초기에는. 그러다가 이런 흐름이 안정적으로 계속 가면서, 이제는 회사에 좀 유보금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좀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싶으신 시기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 부분들을 늘려나가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최소한 업계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보면, 우리나라 재무제표 분석해보면 1차 산업 관련된 거, 그러니까 농업이라든가 수산, 임업 이쪽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익률이 5%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. 보통 한 3, 4% 내외 이 정도 되세요. 그럼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제외하거든요. 보통 한 10%면 잘 나오는 거고요. 한 7%, 8% 나오세요. 영업이익률로. 그 다음에 3차 산업, 지식 서비스 산업 이런 쪽으로 가시면 올라가죠. 그래도 20% 넘기 힘듭니다. 삼성전자 고부가가치지만 20% 안 나와요. 보통 15%면 정말 잘 나온다라고 하고요. 보통 한 11, 2% 이 정도 내외로 보시면 돼요. 그다음 마지막에 현금 흐름표예요. 대표님들이 제일 안 보세요. 내가 언제 현금이 들어오고 언제 현금이 나가서 현금 수지가 어떻게 되냐. 정말 장부상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전부 회사로 제때 들어오고 있는가. 회사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들은 정말 적정한 수준인가. 이것들을 항상 보셔야 돼요. 제 경험상으로 보면요, 장부상에 나온 손익보다는 현금 흐름표상의 손익이 훨씬 더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, 공장이나 설비를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해마다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감가상각은 실제로 돈은 안 나갔어요. 근데도 회계상으로는 그게 나간 것처럼 나오죠. 재무제표상으로는 돈이 나갔지만 현금 흐름표에 돈이 안 나가서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남아야 돼요. 근데도 왜 안 남을까요?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보다 대표님이 더 많이 돈을 쓰시는 거예요. 실제로. 어떤 거냐? 공장이나 설비에 대해서 수리비가 들어갔다거나 다른 비용들이 또 은근히 많이 들어갔거든요. 채권 회수가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.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조금만 반복이 되거나 대표님이 인지를 하시게 되면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냐, 아니면 현금 흐름이 당장 정상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은행이라든가 정책자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미리 세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내가 기본적인 사항들은 체크하고,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볼 수 있어야 회사를 운영을 하지, 그리고 그래야 회사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, 이런 마음으로 재무와 회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